안녕하세요. 생애자산관리스쿨의 조재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생활자산 중에서 저축성보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축성보험은 저축을 주요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지급받은 보험금이 납입한 보험료 원금을 초과하는 보험과 공제를 말합니다. 저축성보험은 보장성보험과 비교되는 개념으로 과세를 위해 세법에서 정한 개념입니다. 즉, 저축을 주요 목적으로 하여 보험료를 납입하고 그 납입한 보험료 금액보다 지급받은 금액이 더 많은 경우 산출되는 금액을 보험 차익이라고 합니다. 과세당국은 이를 이자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하도록 한 것이 저축성 보험입니다. 이에 반해 보장성 보험은 사고나 질병 등의 위험을 대비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든 상품으로 보험 차익, 즉 이자 소득이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소득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차이가 있습니다. 저축성 보험은 은행이 정기예금 또는 정기적금과 유사한 구조를 띱니다. 간단하게 예를 들어보면 은행의 정기적금에 보험의 보장 기능을 포함하게 되면 보험사의 정식 저축보험이 됩니다. 또 은행의 정기예금에 보험의 보장 기능을 포함하게 되면 거치식 또는 일시납 저축보험이 됩니다. 추가로 여러분이 잘 아시는 변액보험을 잠깐 설명드리자면 펀드 상품의 보험의 보장 기능이 결합하게 되면 바로 변액보험 상품이 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은행 상품과의 차이를 크게 보면 보험의 보장 기능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상품은 많은 비용이 필요한 자녀의 교육자금이나 본인의 은퇴자금 같이 예상 가능하고 계획 가능한 이벤트 자금에 활용할 수 있는 중장기 상품입니다. 우리가 흔히 저축성 보험의 복리 효과가 가장 뛰어나다고 하는 것은 바로 장기 투자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저축성 보험은 저축과 위험 기능의 결합과 소정의 사업비로 인해 단기 투자로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단기 투자를 원하는 분들은 짧은 기간을 납입하고 오랜 시간을 거치하는 것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단, 비과세 유무를 따져보는 센스도 필요합니다. 저축보험은 저축보험과 양도저축보험 두 가지로 나누게 됩니다. 먼저 저축보험은 목돈 마련이 주 목적이며 생존 시에 보험금이 지급되는 저축 기능을 강화한 보험입니다. 양도저축보험은 사망보험의 보장 기능과 생존보험의 저축 기능이 결합된 보험으로 생사혼합보험이라고도 합니다. 저축보험은 목돈 마련이나 노후 생활자금을 대비해주는 보험 상품으로 납입한 보험료보다 만기시 지급되는 보험금이 더 많은 보험입니다. 보험료 중에 사업비와 보장에 필요한 위험보험료를 제한 금액에 대해 높은 이율로 적립하여 만기에 지급해주는 상품입니다. 이 상품은 주택자금이나 결혼자금 등 목돈 마련에 효과적이며 여기에 여러 가지 보장도 추가해서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예적금의 경우 금리가 확정으로 단기 목적자금 또는 비상예비자금의 활용이 적절하지만 장기저축성 보험의 경우는 보장을 제외한 저축의 개념으로 본다면 중장기 목적자금과 미래자금, 즉 연금 수령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적절할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저축성 보험의 세제 혜택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축성 보험의 과세 대상인 보험 차익에는 만기 보험금 또는 중도 해지에 따라 지급받는 납입 원금의 초과 보험금, 공제금뿐만 아니라 계약 기간 중에 지급받은 각종 축하금도 포함이 됩니다. 단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장기저축성 보험의 보험 차익은 소득세가 비과세되는데 수산업협동조합,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의 저축성 공제와 우정사업본부의 저축성 우체국 보험도 명칭은 서로 차이가 있지만 그 성격이 보험과 동일한 요건을 갖춘 경우 장기저축보험에 포함이 됩니다. 저축성 보험 중에는 변액보험은 운영 방법이 집합투자기구 즉 펀드와 동일하므로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가세와 동일하게 할 수도 있지만 보험의 특성을 고려하여 보험 차익으로 가세하게 되지만 일정 기간,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소득세가 비과세 될 수 있습니다. 현재 장기 저축성 보험의 비과세 혜택은 지속적으로 축소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지난 2017년 4월 1일 이후 가입분부터 거치식 10년 이상 장기 저축성 보험의 한도를 2억에서 1억 원으로 하향 조정하였고 그동안 월 납입액 한도가 없었던 적립시립의 경우에도 월 150만 원으로 연 1,800만 원 한도를 정하게 되었습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2018년 현재 장기 저축성 보험의 비과세 요건은 월 적립식으로 납입기간 5년 이상, 보험기간 10년 이상, 매월 납입하는 기본 보험료가 균등해야 하고 여기에 계약자 1명당 매월 납입하는 보험료 합계가 150만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151만 원일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여쭤본다면 그 보험 상품 자체가 비과세가 아닌 과세 계약으로 됩니다. 또 계약자 1명당 납입할 보험료 합계액이 1억 원 이하이고 보험 기간이 10년 이상인 저축성 보험도 비과세입니다. 이 1억 원의 한도는 주로 계약자들이 일시납을 하거나 5년 미만 계약일 경우 주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자, 잠시 정리를 해보면 홍길동이라는 고객이 5년 납, 월 150만 원 납입, 20년 만기 저축성 보험을 가입을 하고 추가로 1억 원 20년 만기 일시납 저축성 보험을 가입할 경우 홍길동 고객님의 비과세 총액은 얼마일까요? 계산을 한번 해볼까요? 자, 계산식은 150만 원 곱하기 12달, 12개월 곱하기 5년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럼 얼마죠? 그렇죠. 9천만 원. 자, 5년 동안에 납입하는 돈이 9천만 원입니다. 여기에 일시납 1억 원 1인당 한도 1억 원에 포함되었기 때문에 9천만 원 플러스 1억 원, 즉 1억 9천만 원이 비과세 총액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홍길동 고객이 10년 납입을 할 경우 비과세 총액은 얼마일까요? 자, 계산식은 동일합니다. 150만 원 곱하기 12개월 곱하기 10년, 즉 1.8억이 됩니다. 여기에 앞서 1억 원 일시납을 더하니까 2억 8천만 원이 됩니다. 자, 그럼 비과세 총액 얼마? 2억 8천만 원이 됩니다. 결론은 납입 기간이 길어질수록 비과세 총액은 늘어난다, 안 늘어난다? 늘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종신형 연금보험을 가입할 경우는 조건을 충족할 경우에는 한도 없이 비과세가 됩니다. 자, 조건은 이런 조건이에요. 첫 번째, 55세 이후부터 사망 시까지 연금 수령을 받는 계약이라야 합니다. 두 번째, 연금 외의 형태로 지급하지 않는 계약이며 사망 시의 보험 계약 및 연금 재원이 소멸해야 하고 그다음에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가 동일해야 합니다. 그리고 연금 개시 후 사망일 전까지 중도 해지 불가한 상품이라야 합니다. 마지막, 매년 수령하는 연금액이 일정 조건의 3배 한도를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방금 설명드린 내용이 좀 복잡하실 겁니다. 자, 단순하게 한번 정리해드리자면 먼저 계약자, 돈을 내는 사람과 수익자, 돈을 받는 사람과 피보험자, 보험의 대상자가 동일해야 된다. 본인이라야 하고 그리고 55세 이후의 연금으로 수령하는데 종신연금형으로 수령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비과세 한도로 들어오게 됩니다. 자, 끝으로 저축성보험을 선택하는 몇 가지 기준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리인 공시율이 높아야 합니다. 자, 근데 공시율이 높다가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축성보험을 판매하는 회사마다 비용을 부과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시율도 높아야 하지만 나중에 수령하게 될 적립률이 높아야 합니다. 그리고 금리 하락기를 감안할 경우 최저 보증률이 높아야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추가 납입이 가능해야 하고 추가 납입 시 수수료가 없거나 작은 상품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비용이 줄어든 만큼 수익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의 안정성인 지급 여력 비율도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이 역시 높을수록 좋습니다. 자, 지금까지 저축성 보험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